논어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옹야의 마지막 부분 26장에서 28장까지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자견 남자하신데 자로 불려리언을 부자 시지왈 여소 부자인된 천염지시리라. 선생님께서 남자를 만났더니 자로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선생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부정한 짓을 했다면,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라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정도로 통설은 해석을 합니다. 이 26장은 유학자들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장이에요. 이거 문제가 많아. 이상해.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 딱 하나 사실 때문에. 공자가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남자가 맨이 아닙니다. 맨이 아니고 남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여자인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위나라에도 얘기하면서 축타와 같은 말솜씨 영, 송조와 같은 미모, 둘 중에 하나를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남자라는 여자가 이 영과 미를 겸하고 있는 여자예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영, 말솜씨가 뛰어나서 영공을 완전히 꽉 붙잡아 맸죠. 근데 이 여자가 또 송조하고 사통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웠던 여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행실 때문에 소문이 좀 안 좋게 당연히 났겠죠. 근데 그 사람을 공자가 만난다 그러니 우리의 자로, 이거 불렬이죠. 이게 불렬이 짜증을 난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성질을 부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공자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공자 맹세라는 거예요. 이 시자는 이제 맹세한 서자인데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맹세하며 말하였다. 그런데 이 시자를 손가락 지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 맹세할 건데 그러면 이 뒤에 천염지하고 딱 맞죠. 손가락 지자.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한 거죠. 이제 이 소부는 문틀입니다. 이게 소가 이제 약의 뜻으로 써. 만약의 약의 뜻으로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거 한다면, 이거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맹세한 내용은 소와 자자 사이에 들어가요. 이거 부자가 하나 들어간 거죠. 내가 만약에 부했다면, 전형적인 공자 말투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부했다면 하늘이 나를 염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기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거든요. 지금 공자를 칭할 땐 보통 뭐로 칭합니까? 자로 칭했거든요. 아니면 왕후 얘기할 때 공자왈 그랬거든요. 이게 부자라 그랬어요. 되게 부자연스러운 호칭이다. 근데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부자라 그러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 여소부재라고 해서 이 부자를 보통 이제 부정한 행동, 근데 말이 좀 강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판본에 보면은 이제 루로 보는 거죠. 비루한 행동을 하다. 내가 좀 비루한 행동을 했으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으면 하늘이 나를, 이제 주자는 버릴 것이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앞자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늘이 날 누른다 그러는, 하늘이 온 세상을 덮고 있으니까 내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해석이 되죠. 이렇게 보는 거죠. 남자가 문제가 되죠. 왜 남자를 만난다가 사실 문제예요. 근데 왜 남자를 만난가 보다는 남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로 불렬이라고 그랬는데 자로가 왜 짜증을 냈던, 성질을 부렸던, 자로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은 자로의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공자가 남자를 만난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해석은 이래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자가 정치에 간섭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쾌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거 귀결만 합니다. 이게 자로가 남자를 만난 거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남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남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남자를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보면 여성 혐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자를 만난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왜 불쾌했느냐, 이걸 해석하는 게 이거를 보는, 해석을 다르게 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마천의 그 공자 세가에 보면 이 장면을 굉장히 길게 섬세하게 묘사해놨어요. 공자가 그 남자 앞에가 절을 하고 그 남자가 그 기다리면서 이 옥소리가 찰랑찰랑하면서 굉장히 묘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자가 남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뉴스였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후대 유학자들이 이게 지금 계속 껄끄럽고 피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주자는 설명하기를, 옛날에는 한나라에서 벼슬을 하면 그 제후의 부인을 만나는 게 예법에 맞는 관습이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자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이제 다 뒤진 거죠. 자를 뒤졌더니 자료에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고법이 없는데 주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자가 지금 뭔가를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거꾸로 보면 주자는 그 말을 이제 예법에 맞다 완곡하게 하면서 어떤 진실의 한 면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한 의견은 영공에게 남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남자를 만나서 영공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설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좀 완곡하게 얘기하면서 뭐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켜죠. 그 진실은 뭐였을까? 공자는 벼슬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위나라로 갔던 이유, 그 딴 데로 갔다가 위나라에 돌아온 이유, 위나라를 중심으로 딴 데를 갔던 이유, 또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뭐 그럴만 했죠. 정치에 대한 꿈이 컸으니까. 근데 이때 위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앞에서 우리 획제어천위의 무소도하니라,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그랬을 때 그 위나라의 권력자 얘기하잖아. 그 위에 남자나 이런 하면 소용없다. 실권자 나한테 잘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자가 그때 정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 중에 이제 환관을 또 만났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벼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열심히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로서는 어쩌면 가능할 행동이었었는데, 후대에 볼 땐 이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었던 거죠. 어떻게 공자 같은 성인께서 그 행실이 문란한 여자를 만나서 벼슬자리에는 얻게 됐다고 청탁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말이 안 되죠, 후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글은 후대에 성인화된 공자랑 위나라에 갔을 때 정치의 열망을 갖고 있었던 장년기의 공자 사이에 어떤 이미지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 사이를 메꾸느라고 주세 주석가들이 수많은 말들을 끼워 넣은 거죠.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남자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첫째 주목을 끌었고, 두 번째는 자로 분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휘발성이 강한 소재가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읽을 때 굉장히 이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달려드는 거죠. 이걸 다 빼고 평심하게 읽긴 힘들겠지만 읽으면 화제가 있는 것만큼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자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에 맹세하면서 그럴 일 없다. 이게 막 그건데, 그 공자에 대한 열망을 읽기보다는 우린 성인화된 공자를 자꾸 보게 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엇갈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석가들이 이 공자의 행위를 이렇게 변호하려고 그러는 것 이전에는 이 남자와 이 자로의 반응이 상당히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아마 피치 못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7장입니다. 자왈. 중용지 위덕야가 기지의 혼저 민선 구인이라. 중용의 덕이 지극하구나. 백성이 중용을 가지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뒤에 문장이 약간 묘하기 때문에 제가 더듬었습니다. 중용이란 말이 드디어 앞에서 그 밸런스 중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더니 드디어 터졌습니다. 중용이란 말이. 근데 여기를 말을 할 때 중용지덕이라고 하고 중용지위덕이라고 해서 위자를 썼죠. 하위자를. 이거는 중용지덕이 아니라 중용지위덕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강조의 말인데, 여기서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이미 확립됐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자가. 개념으로는 중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중용의 덕이란 이거 최고다. 근데 이 선의 민선이 구이라 할 때 강조하느라고 이제 도치시키고 그냥 이때 주어가 중용이에요. 중용. 백성에게 중용이 드문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거의 사라져서 백성들의 중용이라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지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를 안타까워하는 발언이죠.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중용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야. 핵심은 중용인데 중용을 누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중용을 민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 상당히 재밌는 발상입니다. 우린 중용하면 후대 사서의 중용은 뭐예요? 고도에 추상한 논이기 때문에 선비들이 공부해야 되고, 사서의 제일 끝에 배우거든요. 고도의 이 형이상학적인 담론이라. 근데 여기서는 중용을 백성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후대 고도화된 중용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개념으로 중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매일 쓰고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삶의 가치로서의 중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용자, 중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용자를 여러 가지 해석하고 있는데, 백성과 연결시키면 중용은 일상이란 뜻이고 이 항상이란 뜻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백성들한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가치였고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가치였었는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후대 중용과는 다른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공할. 여유 박시어 민이요 이능 재중인된 하여하니 있고 가위 인호이까. 자왈. 하사어 인일이요 필야 성호인저 요순도 기유 병저신이라. 부인자는 기용립이 이빈이며 기욕달이 달인이니라. 능근취 비면 가위인지 방야이니라. 자공이 말하였다.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인에 그치겠느냐? 반드시 성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조차도 그것을 어렵게 여기셨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비유를 취할 수 있다면 인의 방법인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걸 읽어보면, 처음에 언뜻 읽어보면 읽는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게 되죠.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공자가 틀림없이 한 번에 한 질문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문장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공의 질문이 이런 거죠. 포괄적으로 질문을 물은 거죠. 박시재중, 이것도 뭐 사자성어처럼 쓰이는데, 박시재중하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다 훌륭하게 잘 먹게 살 수 있고 복지도 하고 불만이 없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게 뜻밖이죠. 어떻게
그것을 인이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성에 속하는 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하사라 그랬는데 이제 주자는 이거를 그칠자로 봐서 어찌 인에 그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자의 인에 지혜 뜻이 있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이건 문맥상으로 이제 주자가 그렇게 주석을 이제 내린 거고 해석 표현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하위자로 되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인이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인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자로 보는 게 이 사자의 본향으로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일 것이다 그랬죠. 인과 성을 구분하고 있죠. 이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공이 묻는 인은 사랑한다는 뜻에서 가깝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널리 사랑하다는 뜻이 인에 있으니까. 근데 공자가 대답한 그것은 그 단계를 넘어선 성의 단계다. 이때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인은 거룩하다, 뭐 세이크리드다, 뭐 홀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통하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만물의 두루 다 통하다. 모든 걸 다 막힘없이 통하게 하다. 성에 그런 뜻이 있어요. 성인이 아마 이런 뜻으로 쓰인 걸로 아마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성의 단계다. 요순조차도 그것을 이 병자가 나왔는데 동사수였죠. 그것을 병우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걱정이다. 환자 아니면 어려울 난자 그렇게 해석하면 아마 통하고 이 병자가 동사로 그런 용례가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여겼다. 인이라는 것은 하고 이제 넘어가죠. 보세요. 여기 부자를 썼습니다. 자공의 질문에 그것은 인이 아니고 성이야. 근데 너가 인을 물었으니까 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자, 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서 화제어를 꺼낼 때 불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 표시입니다. 인에 얘기 들어간다 이런 표시죠. 그래서 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인이란 무엇이냐? 기욕립이 입인이며 기욕달이 달인이라. 아,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자기가 독립하고자 한다면 이게 내가 면이라고 말이 잘 새겼지만 이거 엔드로 봐도 돼요. 자기가 독립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독립시켜주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반드시 도달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부터 시작해서 남에게까지 미치는 거 이게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넌 이거를 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도 방법이 있다. 뭐냐? 어떤 방법이냐? 능근취비. 이거 해석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하면 인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비유가 인의 방법이 될 수는 없죠. 이건 뭐예요? 유추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유추해 나간다.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말해요. 네 몸에서부터 유추해 나가라. 네 몸에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남한테 헤아려 가는 것. 네 마음속에 이르리한 걸 생각해서 남도 그러려고 헤아려 나가는 것. 그래 가까운 데서 점점 유추해 나가서 확대해 나가면 그게 바로 인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공은 인에 대해서 감을 잡았어요. 아, 인은 도덕적 자질이구나. 근데 그것이 개인적 자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널리까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인이구나. 인이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질문했는데 선생님의 대답인 거죠. 자공아, 너는 인을 너무 고상하고 크게 생각하고 있어. 인 그런 거 아니야. 넌 왜 고원하게만 생각을 하니? 그게 아니고 기욕립이 입인이며 기욕달이 달인이라고 인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개념화시키면. 그러나 인은 개념화시켜서 추상화된 게 아니야. 네 몸속에 있는 것, 네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 자질을 함양시켜서 널리 퍼뜨려가는 게 그 인의 방법이야. 인은 그렇게 비근한 것이야. 가까운 데 있고 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공자가 되게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거창하고 추상적이고 센 걸 얘기해서 그쵸 선생님 내 말이 맞죠? 얘기했을 때 공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자상하고 이 훌륭한 문답이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처음에 보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약간 간극이 있어 보이지만 찬찬히 읽으면 공자가 차곡차곡 아주 그냥 뭐랄까 단계를 발굴하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교육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고 섬세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쉬운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